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자평진전을 강의하는 날이죠. 그런데 이 자평진전은요, 현대명리학적으로 조금은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것을 강의하는 이유는 이 근거가 고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명리학은 고전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만이 그 명리학의 뿌리가 깊게 깊어진다. 천박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천박. 저는 천박을 아주 무식한 사람한테만 쓰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천박하면 얕을 천체의 얇을 박자죠. 학문이 천박하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얇다, 좀 깊진 않다, 심오하진 않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제격을 강의를 하면서는 설하고가 반론을 제기하는 게 많아요. 이거 이 심해점 선생이 잘못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도 또 잘못 얘기하고 했다고 해서 설하고의 글을 올리겠습니다. 평주자예요. 설하고는. 저는 역평자고요. 번역을 해서 평하는 자고요. 네. 제격에서 이 정의는 아주 이건 제대로 된 정의죠.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죄는 곧 뭐냐면 악극, 내가 극하는 것이에요. 내가 극하는 것으로서 사용짐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극을 해서 만진다는 뜻이에요. 예. 능히 생관한다. 관을 생하죠. 재생관. 그래서 소위 그런 이유로 해서 아름다운데, 위재배, 이게 재물이에요. 재물이 되고요. 위처척, 남자한테는 부인도 되죠. 그리고 하나 더 없어서 그렇지, 솔직히 아버지도 재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다. 그러면 저 사람 재복이 있다라고 하죠. 재능, 이 재성이요, 좀 간간하고 한 사람은요, 능력도 괜찮아요. 역마, 돈을 벌려면 돌아다녀야 되겠죠. 개재류, 모든 게 재성의 종류이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가 이게 아마 제격이죠. 그런데다가 뭐를 쓴 거예요? 관과 인을 쓴 사주예요. 재성에서요. 일단 그 4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오늘도 4번인가요? 5번인가요? 5번이겠네요. 5방 안에 명이 그럴까요? 예. 5번이네요. 평정백의 명을 지난번에 강의를 했죠. 5번입니다. 재용상관이에요. 재성에서 상관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재성을 주로 해서 상관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재성을 생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상신이 되는 거예요. 도울상자예요. 상신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재성의 힘이 조금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일주가 강한 거예요. 일주를 살펴야 되니까요. 재심불황, 불심왕, 재성이 힘이 왕하지 않고 비견이 강해요. 이럴 땐 상관을 쓰는 거예요. 용신으로. 양로, 대략 로 일이 상관으로 하나가 상관이 투출하면 화지, 뭘 화지할까요? 이 비겁이 강한 것을 화해서 재성을 도와준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냐라고 하면은 이제 고방안이 아니라 왕학사의 명이에요. 이 사주가 비겁이 강하죠. 금체 화목용조죠. 이렇게 금이 강하니까 진유합금하고요. 금이 강하니까 무엇을 쓰느냐라고 하면은 이 상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재성을 이렇게 쓰는 거죠. 상관생제로 아주 제대로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아주 FM적으로 상관생제격이에요. 보십시다.
간목이 투출했다. 미고에서. 자, 이게 보세요. 미고란 미토의 고에서 투출했다는 거예요. 을목이 들었잖아요. 미토에서. 그러니까 이 을목에 뿌리를 든 간목이 투출한 거예요. 아주 그대로 재성이죠. 제격이죠. 봉신위겁. 예, 아주 글자 그대로 저 위에서 심해점 선생이 얘기했듯이 겁잘 만났어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임수는 곧 뭐예요? 상관이죠. 상관으로 겁재의 기운을 화해서 생재, 재성을 생해서 좋다. 왕학사의 명이 그렇다라고 했어요. 제격에 일주가 왕하니까 상관생제격이 맞아요. 제대로 아주 심해첨 선생이 제대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저는 군더더기 없죠. 그래서 그냥 오행책로로 보면 금이 4.7이죠. 그래서 금체 화목용조예요. 화가 용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목수로 아마 갈 겁니다. 수목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심해첨 선생이 원문을 그대로 요렇게 놔두고서요 뒤 이어서 한마디 또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왕학사의 명을 설명하시면서 요 뒤에 왕학사의 명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요 뒤에 또 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것이 잘못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해첨이 다시 뒤를 이어서 뭐를 얘기를 했냐면 제왕부겁, 재성이 왕하면서 겁재가 없다. 그러면서 투 상관했다. 이건 그럼 결국 뭐예요? 겁재가 없으니까 곧 뭐예요? 제다 신약이 돼버렸잖아요. 반대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불리하다. 불리한 건 맞죠. 제다 신약이니까요. 대체로 상관은요. 그렇죠. 상관 있죠. 이렇게 보세요. 재성이 왕하면서 겁재가 없잖아요. 그리고 상관이 투출했으니까 오히려 그 일주의 기운을 빼서 겁재한테 도와주니까 상관이 하는 일이 없잖아요. 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불리하죠. 그런데 대체로 이 상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상관이 왜? 상관이 흉격이니까요. 그래서 이 밑에 설하고가 아주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상관은 본래 아름다운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칠살도 마찬가지고요. 재성이 가볍고 겁재가 투출했을 땐 부득이해서 그걸 쓸 뿐이다. 상관을 그렇게 부득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 이름이 덜 안 나쁘니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쓸 뿐이지. 왕하면서 로상. 그 뭐가 왕했을까요? 재성이 왕하면서 상관이 투출했다 라고 하면 학업 용필 뭘 그걸 쓰려고 애를 쓰느냐. 그렇죠. 재성이 왕한데 상관을 왜 쓰겠어요. 재성이 약할 때 약한 신불왕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불심왕 왕하지 않을 때예요. 불심왕 힘이 왕하지 않을 때 상관을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어가 빠진 거예요. 왕이 로상 하면은 재성이 왕하면서 상관이 투출했을 때는 뭘 그걸 상관을 쓰려고 애를 쓰겠느냐. 한갓 재성이 상관을 만나면 관지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고 사는 관, 넌 죽는다, 넌 산다 하는 그 관을 갖추고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 제다 신약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안망, 이거 안자는 편안한 안자 아닙니다. 어찌 바라보겠는가, 부기를 어찌 바라보겠는가, 이런 소리를 이거는 심해첨 선생이 얘기를 했지만 상관이 꼭 나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상관이라는 건 본래 식신도 마찬가지죠. 꼭 상관만 그런가요? 재성이 왕할 때 식신이 있으면 그 좋은 식신을 쓰겠어요? 못 쓰죠. 꼭 상관만 가지고 시비를 걸 건 뭐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평주자인 설하고가 심해첨님의 이론을 아래와 같이 반박하고 있어요. 반박합니다. 차절, 이 절 또한 의론 논하는 것이 역시 유미당 마땅치 않다. 비겁이 왕하면서 재성이 가벼우면 마땅히
식상, 여기서 보세요. 이 상관만 아니에요. 식상도 쓰는 거예요. 마땅히 식상을 써서 생재, 재성을 쓰면 아름다울 것이요. 대체로 재성과 관성과 인성과 식신이라는 것은 이름을 붙인 것 뿐이라는 거예요. 소위 불과 오행 생극지 대명사다. 그렇죠. 재관이는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것만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좋은 소리 하는 것은 재관인식은 불과하다. 오행을 생극하고 극하는 것의 대명사일 뿐이지, 관을 극한다고 해서 상관이라고 했을 뿐이다. 식신과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용상관자, 상관을 쓰는 자는 불핍부기지죠. 불핍이라고 해서 핍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관을 쓴다고 해서 부기한 것을 핍박하지 않는다. 그 명자다. 어찌 명사로서 이름을 짓는 것으로서 이거 악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오라고 해서 미워할 오자입니다. 미워하거나 증지, 이것도 또 미워할 증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미워하겠는가? 왕조, 저 왕학사명. 왕학사의 비겁이 성왕, 왕하다. 왕하니 비록 왕하지만 생화 6월이라는 건 곧 뭐예요? 미월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화 미월이라고 해서 이게 좀 덥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수를 써서 조까지 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금체 화목용조에서 화는 불영합니다. 이 미토 속에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목수용조로 흐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주는요. 미월에 태어난 양년생이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금수운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이 사주는요. 예, 그러면 결국은 금수운이니까 금운만큼은 안 좋겠죠. 예, 수목으로 가야 되겠죠.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요. 6월에 태어나서 토조 금취, 미월이니까 토는 마르고 금은 약해졌다. 물을 쥐자입니다. 수요, 필요한 것은 수로서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저 임수를 쓰는 거예요. 역시 조지이라, 조도 있을 수 있다. 더욱이 철금지수, 금을 설해서 빼어난 기운이 나니 화겁생재, 겁재를 화해서 재성을 생각하니 마땅히 상관으로서 용신을 쓰는 것이다. 임수를 상관으로 쓰는 것이지. 그런데 재성이 왕하면서 무겁이 투상, 겁재가 없으면서 상관이 투출했다 라고 하면은 이건 어떡하냐. 즉 모름지기 폐인, 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가 약하니까요. 재성이 왕하니까. 이런 때는 재성이 왕할 때는 우선 겁재부터 써야 돼요. 용신이. 그런데 겁재가 없으니까 없는 대신, 꽝 대신 닭을 쓰기 위해서 인성을 쓰는 거예요. 인성 쓸 때는 어떻게 돼요? 재성이 와서 극을 하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 그렇지만 일주의 기운을 살펴서 겁재가 없으면 인성이라도 쓰게 돼 있다. 만약 겁재도 없고 인성도 없어요. 이러면 재다신약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 망부기, 어떻게 해서 부기를 발할 수 있는가. 이런 때 소위 죽고 사는 관이 갖춰졌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불면자구 우곡지사, 억지로 얽어매서 하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이론이 안 맞는 데는 소리죠. 그냥 상관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위에 설명을 여기 있죠. 금체화문께서 사승대운부터는 수목대운으로 흘러서 호운이고요. 초년대운, 삼순대운은 금대운으로 불매할 것이다. 왜? 왕한 기운이 종주오행이 종주오행으로 가면 왕하니까 안 좋죠. 왕학사명을 보겠습니다. 김일첨 선생 이론이 현대적 이론으로는 좀 맞지를 않아요. 여기 있네요. 왕학사. 이 두 대운은 안 좋습니다. 술토 대운까지요. 지금 해대운으로 들어가니까 괜찮은 거예요. 쭉 좋습니다. 사주가 좋잖아요. 좋습니다. 사주. 학사 정도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아주 설하고가 아주 쭉 비평을 하는 겁니다. 상관이라고 나쁘질 않다. 오직 대명사일 뿐이다. 이름을 짓는 거다. 재관인식이라는 것은 대명사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예. 자, 유제대 칠살. 이거는 이제 재성이 칠살을 끼고 있어요. 이런 때는 칠살이니까 저걸 또 어떻게든지 없애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참, 심현철 선생 참 안타까울 뿐이죠. 칠살 상관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현대 명략적으로는 칠살도 쓸 때 쓰고 상관도 쓸 때 씁니다. 필요하면 갖다 쓰는 거예요. 예, 철조 선생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름에 얽매이지 말아라 라고요. 칠살, 합살을 해서 존재를 하든지 제살을 해서 생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살을 어떻게든지 제살, 합살, 제살 하든지 화살까지 하라는 거예요. 예, 모두 기격이 되는데 모장원의 명이 그렇다라고 하시네요. 참, 이 사주도 참. 자, 봅시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제격이라는 건 왜 제격이냐면 이 이제 진 해서 진토 속에 이 무토가 투출해서 제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진유합금을 해서요, 잘못하면 이거 칠살격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을경합하고요. 그래서 이 사주는 금이 칩니다. 오히려 진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예, 참 합살 존재했다. 이 살이 을목이 살을 합해서 재성만 남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거 을경 합해서 진짜 경금을 묶어놨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을경 합해서 금의 기운이 더 강해졌다라고 해야죠. 예.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금이 6.1이에요. 예, 그리고 금체, 화목용제, 화오행이 용신이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화오행이 용신이 되고요, 목오행이 희지만 프로그램에서 목오행을 용신으로 잡고 수대원도 호운이 오지만 일지에 있는 오화가 용신이 되니까 이 지지로 도는 수대원은 불리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수운이 들어오면요, 다음 사주를 한번 배드리는데, 다음 사주는 수운이 들어와도 괜찮은데 이 사주는 수운이 들어오면 오화가 꺼져버려요. 그 이유, 이 습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습토가 있어서 지지로 이 오화를 끄면 안 되거든요. 예, 안 좋은 사주죠. 그러나 이 사주 참 조금은 그렇죠. 사주가. 자, 봅시다. 모장원의 명을 한번 보고요. 언제 장원이 되는 걸 한번 배드릴게요, 제가요. 모시도 많네요. 네. 이거는 안 좋습니다. 네. 지금은 괜찮고요. 이 수운이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수운은 별로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에요. 네. 목이 용신이기 때문에 수로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 사주는 화가 용신이 돼야 됩니다. 화가 용신이 되죠. 금체 목화 용조에서 목 용신으로 갔는데 화용신으로 잡으면 그래도 이 수운이 안 좋을 겁니다. 이 사주는. 화로 잡아볼까요? 그냥 놔주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번에 화로 잡아놓을게요. 이어사명을 또 볼게요. 이 사주도 또 말이 많은 사주예요. 제살생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을 제했다라는 건 곧 뭐예요? 이 경금이 무토를 건너뛰어 갖고 이 목을 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이니까 어떻게든지 제하라는 뜻이잖아요. 제살하고 이 경금이 살을 제하고 금을 수를 도와줘요. 재성을 도와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제가 분명히 설하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여기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역자 접니다. 끼어들어야 할 것이다. 심효첨님은 이 사주를 제살생제라고 하여 연간에 있는 경금을 용신으로 하여 시간에 있는 칠살 간목을
재하고 월지를 장악한 재성인 자수를 생한다고 설명하지만 억브론을 근거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행지수를 검증하면 수체예요. 예. 그래서 수체 토화 용조이나 토화는 불용 쓸 수가 없어요. 이 사주가 예, 없어요. 예, 화가 없고요. 이 토 하나는 자수에 깔려서 절대 못 씁니다. 비겁을 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수가 채니까 비겁을 쓰려고 해도 예, 무토는 쓰기가 힘듭니다. 그럼으로써 불용하니까 목화로 수체 토화 용조에서요 토화를 못 쓰니까 목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명제의 주인도 양년생이니까 순행을 함으로 목화대운으로 흘러서 프로그램에서 쓰지 말래는 화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의문인데 지지로 들어오는 화운은 괜찮아요. 그 이유 자진수국을 해서 화운이 극제를 당할 듯 하지만 일지와 시지에 있는 양인목 두 개의 인목이 극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사주 구조가 잘 짜여진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괜찮은 사주예요. 예. 그래서 사주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용신도 잡기는 잡아야 되지만 사주 구조를 잘 살펴서 용신도 용신운에도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때 쓰는 말입니다. 이어사 사주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사주가 괜찮은 사주예요. 이 화운이 들어오면요, 저 목이 막아줘요. 일목이요. 아까 사주는 틀려요. 모장원의 사주는요, 예, 수운이 들어오면요, 화운이 들어오면요, 수 때문에, 습토가 많아서, 예, 발복을 못합니다. 이 사주는 괜찮아요. 이 인목이 그대로, 양인목이 있어서 이 화운을 그대로 받아버립니다. 미토대도 인미,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어사, 모장원보다 이어사 사주가 좋은 사주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격국론인 자평진전을 강의를 했습니다. 책선전을 한번 할까요? 예, 이제 여기 이제 격국론에서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자평진전을 강의한 게 아니에요. 적천수천미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사례 명절을 격국론으로 풀었습니다. 격국론은요, 용신이 맞을 때도 있고요, 맞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니까 이 평주를 한 설하고도 재관인식은 이제 길격이잖아요. 이름 대명사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상관이나 칠살도 용신으로 필요하면 쓸 때는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